2026년 한국 건설업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미래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전망 보고서의 핵심 문구입니다. 바로 소폭의 회복에 그칠 전망. 이 한마디가 2026년 건설업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 요약해 주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정말 이제 아주 조심스러운 회복세 정도만 예상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미미한 회복.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수치와 현실을 근거로 이런 전망이 나온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지점이 있어요. 보세요. 2025년에 민간 부문에서 건설 수준은 좀 늘었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착공이나 실제 투자는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현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겉과 속이 다른 상황, 이게 2026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게 이번 전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극과 극입니다.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이게 지금 상황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정부가 투자를 늘리면서 어떻게든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고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 민간부문은 시장 변동성이다, 고금리다 해서 그냥 꽁꽁 얼어붙어버린 거죠. 한쪽은 엑셀을 밟는데 다른 쪽은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이 엇벅자. 이게 바로 2020년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경기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 산업의 판 자체를, 그 DNA를 바꾸고 있는 거대한 두 가지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 첫 번째 거대한 물결은 바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이재명 행정부에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라는 걸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줄이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건데요. 이제 건설업계에서 친환경, 제로에너지 빌딩 같은 건 그냥 하면 좋은 것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모든 건설 현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새로운 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결,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바로 AI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건설 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바로 이 AI에 달려있다고 다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자, 첫째, 점점 심각해지는 인력 고령화 문제. 이걸 AI랑 로봇으로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둘째, 데이터랑 머신러닝을 써서 공사기간이나 품질 관리를 최적화하고 낭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죠. 예측 분석 기술로 현장의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건설업계가 오랫동안 끙끙 앓아왔던 문제들을 해결해줄 핵심 열쇠인 셈이죠. 자,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AI라는 두 개의 큰 파도가 밀려오는 동시에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 특히 안전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칼을 빼들었거든요. 그 신호탄이 바로 새로운 규제들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이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소규모 현장 감독 건수, 이게 2025년에 2만 4천 건이었는데 2026년에는 무려 5만 건으로 늘어납니다. 2배가 넘게 뛰는 거죠. 이건 이제 안전사각지대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얄짤 없어요. 특히 눈여겨볼 게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인데요. 만약 불법 하도급을 하다가 부실 시공이나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겹쳤다? 그러면 단 2번 만에 등록이 말소됩니다. 그냥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자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이 더 확대되고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무리한 공사기간이나 비용을 주면 안 된다는 법적인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잘못하면 벌 주겠다를 넘어서 산업 생태계 자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맞춰볼까요?
한쪽에서는 경기가 소폭 회복에 그칠 거라는 미지근한 전망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AI와 친환경이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정부는 안전과 공정성을 이유로 규제를 확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만나는 2026년. 과연 한국 건설 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2026년은 막 달려나가는 성장의 해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한마디로 기초공사를 다시 단단하게 다지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폭풍우를 견디기 위해 더 튼튼한 집을 짓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결국 2026년은 한국 건설 산업 전체가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오르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건설 산업 스스로가 앞으로 보여줘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